네, 안녕하세요. 글로벌 셀러 스테비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라이브가 시작되었고요. 새로 고침을 눌러주시면 싱크가 잘 맞을 것 같으니까 새로 고침 한번 눌러주시고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동남아시아 시장의 특징과 흐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게 될 거고요.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여기 이 출석 체크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이벤트 잊지 말아주세요. 저는 현재 해외 동남아시아라는 시장에서 물건을 판매하면서 그리고 현재 셀러를 양성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동남아시아 시장까지 판매를 넓혀서 하시느라고 너무나 좀 그동안 이렇게 힘든 시간을 가지셨을 수도 있는데,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이 이 동남아시아 시장에 대해서 좀 알아가실 수 있게끔 조금 그 시간에 알찬 내용들을 좀 담아봤습니다. 오늘 듣게 되시면은 동남아시아 시장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수가 있으실 거고, 앞으로 어떤 상품들을 우리가 등록하면 좋을지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오늘 내용이 좀 내가 기대가 된다 하시면은 채팅창에 1번 한번 눌러봐 주시겠어요? 네, 여러분 눌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호응 주신 만큼 오늘 여러분들에게 좋은 내용으로 보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원래는 이제 나는 쇼피로 통했다라는 그 작가이면서 저서가 있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1인 셀러로도 활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같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해외 판매를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셀러 양성하는 일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다시 한번 반갑고요. 너무 영광입니다, 여러분. 제가 해외 판매를 하기 전에 원래는 국내 판매를 하려고 하다가 해외 판매를 만나게 됐는데요. 해외 판매에 어떤 매력이 숨어 있는지 제가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판매를 하고 있으셨는데요. 이제 해외까지 시장이 넓혀지면 여러분들에게 아마 이러한 일이 생기실 겁니다. 우선은 해외로 보내는 택배가 많아질 거고요. 그렇게 되시면은 한 번에 우리가 이 하나하나씩 혹은 위탁으로 판매하시던 제품들을 내가 직접 포장을 해서 합포장을 하고 그 다음 지파지로 보내는 일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기존처럼 이제 일반 택배를 보내는 것처럼 지파지로 택배를 보내는 양이 점점 더 많아지고 증가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 점이 저는 해외 판매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시작한 지 1년 만에 연매출은 그냥 2억 정도밖에 안 나왔지만 부가세를 연간 1,000만 원 환급을 받았었습니다. 네, 2억밖에 안 되는데 1,000만 원이라는 자금이 또 한 번 생성이 되는 거죠. 수출은 저희가 국내에서 거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부가세 환급을 받으실 수 있는 기회가 되거든요. 이것까지도 여러분 챙겨가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항상 일하다 보면 자금이 문제잖아요. 자금줄이 꽉 막혔을 때 우리가 정부 지원 자금을 우리 신청을 하실 수가 있는데, 무려 저는 1년 만에 6천만 원까지 정부 지원금을 받았었습니다. 물론 수출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국내 판매를 하고 계시다면 저는 당연히 지금 얼마나 좋아요. 자동으로 해외까지 판매할 수 있는 이런 시점을 놓치지 말고 기회로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정부에서도 전폭적인 이 지원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내년부터는 더 많은 자금을 해외 판매하시는 분들에게 더 많이 보충을 해주고 더 많이 지원을 해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시작하시면은 너무나 기회가 좋습니다. 그런데 왜 하고 많은 나라 중에 동남아시아였을까? 여러분 그거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우리 뭐 미국도 있고 유럽도 있고 온 되게 많은 국가들이 있는데, 그 중에 동남아시아는 어떻게 보면 우리랑 가까이에 있으면서 그리고
우리나라에 대한 호감도가 높기 때문에 저는 동남아시아로 진출을 서둘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실제로 수많은 기업들이 동남아시아 진출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아마도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지금 뭔가 등록을 하려고 보면은 많은 한국 제품들이 눈에 띄는 일이 많이 있으셨을 거예요. 자, 동남아시아에는 지금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젊은 소비자층의 증가와 변화하는 소비 패턴을 예로 들 수 있는데요. 일단 우리나라 사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나라는 초고령화 사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소비를 하는 것보다는 내가 가진 돈을 지키는 거에 더 관심이 많고, 요즘에는 사실 우리나라 경제가 조금 힘들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소비가 많이 위축된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는 젊은 소비자층들이 너무나 증가를 했고, 그리고 소비 패턴이 변화했다라는 거는 이 젊은 사람들이 예전에 이 코로나 이전까지는 젊든 젊지 않든 일반적으로 오프라인에서 물건을 좀 구매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온라인으로 소비 패턴이 많이 변화가 됐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그래서 온라인 시장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지금 계속 커지고 있는 것이 동남아시아 시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현재 동남아시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시던가요? 아무래도 동남아시아 하면은 여행도 많이 다녀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좀 못 산다? 그 물가가 낮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물건을 과연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동남아시아에서도 잘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잘 살아요. 그래서 급성장하고 있는 중산층들이 많이 지금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돈을 쓰고자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장에 들어오시면은 이 중산층들에 맞는 제품들을 조금 소싱을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디지털화가 너무나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지금 디지털화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손안에서 핸드폰으로 메일을 보고 메일을 보내고 여기에서 쇼핑을 하고 이런 거 상상을 못 했잖아요. 근데 그거와 마찬가지로 동남아시아 역시 우리만큼 이 스마트폰 보급에 대해서 보급률이 계속 점점 늘어났고 보급이 더 널리 확산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들은 핸드폰으로 보고 핸드폰으로 공유하고 이것들을 우리만큼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디지털화 되어 있는 거에 맞춰서 좀 시작을 하신다면 충분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걸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한류 열풍. 여러분, 한류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 한류, K-팝, BTS, 블랙핑크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으셨잖아요. 이제 실제적으로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다른 것들도 너무너무 좋지만 이 한류, K 컨텐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연관해가지고 그런 제품들을 조금 등록하시면 되게 많이 도움이 될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예전에 작년 이맘때였던 것 같아요. 작년에 그 선제옥고 티어라는 드라마가 굉장히 그 인기가 많아가지고 유행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 남자 주인공으로 나왔던 변우석 배우의 그 광고했던 제품들, 그런 제품들이 해외에서는 굉장히 불티나게 팔렸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오징어 게임 아시잖아요. 오징어 게임은 진짜 우리나라에서보다도 더 큰 인기를 구가했기 때문에 거기에 나왔던 대부분의 제품들이 정말 되게 많이 해외로 판매가 됐었고요. 그 중에서도 동남아시아로 엄청난 판매를 또 일으켰었습니다.
외에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컨텐츠라던가 그 다음에 K-팝 하면은 제일 많이 떠오르는 그룹은 BTS거든요. 그래서 BTS가 뭘 썼는지 그리고 그들이 뭘 가지고 다녔는지 이런 것들도 눈여겨보신다면 그런 것들이 다 동남아시아에서도 관심이 있고 그리고 좋아하고 잘 판매되는 상품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한류가 열풍일 때 여러분들이 빨리 이 시장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대부분 좀 많이 하고 있을 만한 국가들을 쪼개가지고 그 국가마다의 특징과 그 국가에서 어떠한 제품들이 잘 판매가 될지 그리고 어떠한 카테고리가 인기가 많은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 아실 수 있도록 제가 5가지 국가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가장 활발하게 판매할 수 있는 곳이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 그리고 태국과 베트남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5가지 국가의 각각의 특징과 우리가 어떠한 제품들을 등록을 하면 좋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기대되시나요? 어떠시나요? 여러분 기대되시면 2번 한번 눌러봐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동남아시아에서 구매력이 가장 높은 국가가 싱가포르예요. 우리가 싱가포르의 이미지는 어떤가요? 여러분들 뭐 깨끗하고, 그렇죠? 예, 일단은, 물가가 높고, 예, 비싸다. 저는 약간 이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싱가포르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사실상 판매하기에 가장 좀 적합하고 가장 좀 쉬운 국가가 싱가포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지금 신용카드 보급률이 높고 온라인 결제에 매우 보편화되어 있으며 고소득 소비자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했던 거 그대로죠. 혹시 싱가포르 가보신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싱가포르는 사실상 물가가 굉장히 높은 국가긴 하죠. 예, 그러다 보니까 소득이 높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여기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이제 소비도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가 싱가포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싱가포르를 또 가장 쉽게 제가 봤던 이유 중에 하나는 싱가포르의 사람들은 구매하는 구매자들의 60%가 무려 60%가 해외 구매가 기본적으로 기본인 시장이에요. 한마디로 누구나 해외 구매를 활발하게 하고 있는 그 국가가 싱가포르라는 거예요. 아까 신용카드 보급률도 좋았죠. 고소득층도 많았죠. 그런 온라인의 보편화도 되어 있었죠. 거기다가 해외의 구매를 무려 60%나 구매율을 보유한 나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시작할 수 있는 국가가 싱가포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현재 전자상거래 매출 중에 해외 거래 비중이 지금 무려 60%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해외 쇼핑이 일상화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일상화되어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정품과 합리적인 가격에 대한 신뢰가 있다라는 게 밑바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실상 우리나라 셀러만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 한국 제품만 사고 있는 게 아니고요. 정말 여러 나라의 셀러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각각 이제 그 나라별로의 그런 그 해외 판매자들이 조금 더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에서 정품을 좀 살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에 대한 신뢰감이 높기 때문에 해외 거래를 많이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개인이 해외로 구매하는 경험이 굉장히 많은 게 싱가포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진출을 할 수 있는 국가입니다. 그럼 이 국가에서는 어떠한 제품들이 좀 각광을 받고 있을까요? 지금 여기에서는 사실
선진국이다 보니까 여기 이제 선진국에 포함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친환경 소비에 대해서 너무나도 관심이 많고요. 그다음 비건 제품 같은 이런 채식 인구가 증가를 하고 또 노령 인구가 증가를 해서 거기에 대한 그 관련이 있는 상품들을 등록해 주시면 너무나 도움이 됩니다. 특히나 잘 사는 나라일수록 환경에 관심이 많은 거 아시죠? 그러다 보니까 친환경 소비가 증가하고 그 다음 또 채식 인구가 증가해서 물건을 등록하더라도 비건 제품인지 아닌지 이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좀 판매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노령 인구가 증가해서 헬스케어에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건기식이라던가 이런 의료용품이라던가 이런 부분들도 우리 그 한국에서 만든 또는 한국에서 판매하는 이런 제품들을 좀 많이 구매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어떠한 제품들이 실제적으로 판매가 되고 있는지 제가 추천 카테고리를 한번 알려봐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추천하는 카테고리는 이겁니다. 현재 스킨케어, 그리고 메이크업, 헤어케어, 바로 뷰티 제품이고요. 그 다음 건강기능식품, 그 다음 음료나 간편식, 그리고 간식류입니다. 제가 왜 이걸 추천하냐면 실질적으로 해외에서 우리나라라고 하면은 케이팝이나 뭐 이런 그 아이돌 뭐 이런 게 제일 많이 판매될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의 예상과는 다르게 우리나라를 좀 알리기 시작했던 거는 사실 K-뷰티입니다. 그래서 우리 K-뷰티 시장이 굉장히 커요. 그러다 보니까 K-뷰티가 아무래도 추천할 때 가장 쉬운 카테고리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건강기능식품이 요즘 많이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게 홍삼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유산균이라던가 기타 등등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건강기능식품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K푸드 역시 너무나 인기가 많죠. 떡볶이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과자 종류까지도 너무나 인기가 많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카테고리를 싱가포르에서는 제가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외에도 별도로 또 추천하는 카테고리가 따로 있는데요. 보통적으로는 지금 이게 또 잘 사는 나라일수록 스킨케어 이런 일반 기초에 관심이 많고요. 그리고 좀 물가가 저렴한 나라 같은 경우는 메이크업 제품에 관심이 좀 많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조금 유념하시면은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요. 이거 외에도 우리가 팔 수 있는 제품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현재 제가 추천하는 추가적인 카테고리는 이겁니다. 펫푸드, 펫 건강관리 관련 제품, 그리고 K-팝, CD나 DVD, 그리고 분유 및 영양식품,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될 수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추천을 해드리는 이유는 현재 실제적으로 동남아시아 사람들한테 좀 관심이 있는 분야들을 제가 추려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 역시 추가적으로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 추가적인 카테고리를 추천을 해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펫푸드, 원래 펫 건강관리 식품 혹은 이런 것들은 사실상 좀 불가할 수도 있는 카테고리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여기 지마켓에서 제가 알아보니까 안 되는 거는 등록이 되더라도 이 노출이 안 된다라고 보여져서 편하게 노출이 될지 안 될지 여러분 편하게 등록하셔도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요즘에는 사실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출산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영유아 제품에 사실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식품뿐만이 아니고 영유아 관련된 용품이라던가 혹은 임산부 케어 제품이라던가 산후조리 관련된 산 후에 있는 그런 제품들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사실 더 또 각광을 받고 있는 요즘에 이런 추세고요. 그리고 웨어러블 디바이스 같은 경우는 우리 그런 뭐 핸드폰 케이스라던가 뭐 이런 것들 혹은 에어팟 이런
버드아이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는데요.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케이스 뭐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이 네 개의 분야에서 가장 쉽게 접근하고 여러분들이 하시기에 가장 좋은 카테고리는 저는 영유아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시장은 말레이시아 시장입니다. 말레이시아 하면은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네, 일단 뭐 덥다. 물가가 저렴하다. 예, 굉장히 그 대표적으로 예, 그런 국가긴 하죠.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모바일 보급률 증가로 급성장 중인 시장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이미 성장이 어느 정도 된 시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온라인 시장이 생각보다 굉장히 커진 국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경쟁률이 좀 치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는 잘 되면 굉장히 잘 되고 안 되면 굉장히 안 될 수 있는 시장 중에 하나예요. 하지만 요즘에는 좀 보편화가 되다 보니 좀 평준화가 좀 많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조금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판매하셔도 어느 정도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도 이 시장 안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됐더라고요. 현재 모바일 보급률이 급격하게 상승을 하고 또 모바일 기반 이커머스의 빠른 성장을 이룬 게 지금 말레이시아고요. 그로 인해서 시장이 굉장히 확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셀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말레이시아 안에는 말레이시아 셀러도 되게 많고 여러 국가의 셀러들도 굉장히 많은 시장이 좀 말레이시아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이 시장이 굉장히 큰 시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경쟁이 많다고 해서 내가 안 되거나 그런 시장은 아니고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들어와서 상품을 등록하시고 관리하시다 보면은 말레이시아에서도 분명히 효과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소비자가 선택하는 한국 제품은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한국에 대한 관심도가 엄청 높은 그 국가 중에 하나예요. 뭐 인도네시아도 그렇고 뭐 모든 사실 그 동남아시아가 한국에 대한 호감도나 이런 그 뭐라고 해야 되지? 호기심, 호감도 이런 게 가장 높은 나라들이 많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우리나라를 조금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약간 좀 되게 좋게 보고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다 피부가 좋지 피부가 다 하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근데 우리나라 다 그렇지만은 않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좀 한국에 대한 그런 이상이 있어요. 희망 이렇게 예, 상상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시장 안으로 오히려 들어가는 것이 조금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제품들을 지금 이 나라에서는 선호를 하는지 알려드리면은 현재 한국에서 인기 있는 제품들을 많이 선호를 합니다. 네. 이 동남아시아 모든 국가가 그런 것 같아요. 여기 말레이시아뿐만이 아니고 일단은 상품이 그래 이 상품이 뭔진 알겠어 이제 좋은 거 알겠는데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많이 쓰는 거 맞아? 한국에서 유명한 거 맞아? 이거예요. 한국에서 인기 있는 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좀 잘 되는 뭐 예를 들면 홍삼이라고 하면은 대표적으로 네 이 뭐 말해도 되나요? 브랜드 말해도 되나요? 정관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락토핏. 이런 대기업 제품들 있잖아요. 실제로 한국에서 많이 광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제품들은 굉장히 많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류 드라마에 노출된 식품의 소비가 굉장히 증가하는데 예전에 그 한국 드라마에 노출이 되게 많이 됐던 스틱 화장품이 있어요. 뭔지 다들 아실 거예요. 우리 셀러분들이라고 하시고 만약에 이제 화장품을 판매하시는 분들이라면 그게 뭔지 아실 겁니다. 그 화장품이 국내뿐만이 아니고 해외에서도 없어서 못 팔았어요. 예, 그 정도
정도로 한류 드라마에 노출이 된 식품이라던가 혹은 이런 제품이라던가 이런 것들의 소비율도 굉장히 높습니다. 건강관리 수요도도 높기 때문에 이제 비만이나 당뇨에 대해서도 이런 제품 수요가 굉장히 많아요. 여담으로 말씀드리자면 동남아시아 이 말레이시아뿐만이 아니고 비만이나 이런 당뇨, 건강 관련된 제품들 같은 경우는 워낙에 우리나라처럼 뭐 병원을 쉽사리 매번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스스로 관리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관련된 제품들을 많이 소비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당뇨 체크하는 당 체크하는 기계 같은 거라던가 뭐 거기에 부수적인 용품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많이 판매가 되고 또 그 살 빠지는 그 뭐 차라던가 뭐 그런 프로틴 음료라던가 뭐 이런 것들도 사실 수요가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인기 품목으로는 홍삼이나 죽염이나 간영양제, 프로바이오틱스 이런 것들이 조금 수요도가 높은 측에 속하고요. 그 외에도 요즘에는 한국에서 만든 건강기능식품 이런 것들이 솔직히 조금 많이 인기가 많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실제로 직접 그 회사가 들어와서 마케팅을 해서 자기들이 이제 그 동남아시아를 타겟팅해서 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말레이시아 괜찮습니다. 말레이시아를 공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는 다민족 국가이기 때문에 이 중에서도 어느 그 한 민족을 좀 타겟으로 한다면 이제 중국계 말레이시아인을 좀 타겟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중국인들은 어디서든 돈이 많아요. 그리고 빠른 배송을 좀 선호를 하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 물건 있으면 바로바로 보내시잖아요. 우리 이렇게 이 배송도 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빠른 배송을 좀 선호를 하고 또 도시 거주 싱글 여성 소비 비중이 높아요. 도시 여성, 싱글 여성들이 어떤 걸 좋아하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조사를 하거나 관심 있게 보신다면 또 도움이 되실 겁니다. 한국에 대한 호감 및 호기심이 높다라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 상세 설명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 다민족 국가인데 중국계 말레이시아인이 타겟으로 되잖아요. 그래서 한동안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말레이시아는 어떤 국가인가요? 무슬림? 네, 이런 국가다 보니까 돼지고기를 안 먹죠. 근데 아실지 모르겠지만 중국인들은 돼지고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런천미트라는 그 캔 돼지고기 그 가공식품이 굉장히 잘 팔렸었거든요. 지금은 아마 말레이시아에서 금지가 됐을 거예요. 이 소비 자체를 금지화 돼가지고 보낼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지금은 금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할랄 인증을 받은 제품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선호하고요. 그래서 상세 설명을 좀 자세히 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조금 아시고 좀 준비하시고 좀 대비를 하신다면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제가 추천하는 카테고리는 당연히 1순위는 뷰티입니다. 예. 이거는 지금 말레이시아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 카테고리 1, 2, 3위를 제가 가져온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예상대로 K-팝 굿즈, 피규어 혹은 CD&, DVD, 그 다음 포토 앨범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건강기능식품, 의료용품, 그 다음 퍼스널 케어 제품들 이런 게 결국에는 건기식인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그 카테고리를 가장 많이 추천하고 뭐 이런 것들을 주로 하고 계시다면 상품을 무조건 등록을 해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이거 외에도 요즘 뜨고 있는 제가 추천하는 카테고리로는 모바일 액세서리류, 그 다음에 식품, 간식류, 홈케어 욕실용품, 유아 의류 및 그 산후조리 용품인데요. 제가 여기에서 딱 하나를 또 틈새 시장으로 고른다고 한다면 저는 간식류, 요걸 조금 추천드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아까 싱가포르에서 봤다면 싱가포르에서는 1, 2, 3위가 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식품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레이시아에서는 1, 2, 3위가 식품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하지만 그 다음은 분명히 저는 식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지금은 우리나라에 대한 음식, 식문화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고, 아까 앞선에서 말씀드렸듯이 K 드라마에서 라면을 먹는다면 저 라면이 궁금하고, 뭐 예를 들어서 무슨 과자를 먹는다 그러면 그 과자를 궁금해하고 먹어보고 싶어하고 이런 것들을 다 경험해보고 싶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식품류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간식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많이 추천을 합니다. 자, 그 다음 필리핀입니다. 예, 여러분 필리핀 어떠신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가장 많이 가는 국가 중에 그 여행 가는 국가 중에 하나가 필리핀이지 않을까 싶어요. 필리핀의 특징은요, 섬이 모여있는 섬나라라는 게 약간 특징입니다. 그리고 동남아시아 인구 2위에 속해 있고요. 가장 젊은 소비자가 모여있는 시장이 또 필리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동남아시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데는요, 인도네시아예요. 그런데, 예. 네, 뒤에서 잠 말씀드릴게요. 동남아시아 인구 2위라서 굉장히 그 시장이 커요. 필리핀 시장 굉장히 넓습니다. 인구가 약 1억 1천만 명이고요. 그리고 평균 연령은 26세, 하루 평균 인터넷 사용이 무려 10시간이나 됩니다. 굉장히 이 흥미로운 사실을 알려드리면 정말 SNS를 누구보다 잘 활용하고 있는 데가 저는 필리핀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실제로도 진짜 너무나 활발하게 활동들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인플루언서의 영향을 또 많이 받는 국가 중에 하나가 필리핀이라고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내가 내 제품을 제조해서 뭔가 판매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것들을 좀 유념하셔가지고 마케팅 요소로 잘 활용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젊은 세대가 소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층이 굉장히 좋다라는 거,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필리핀 같은 경우도 중산층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산층의 소비 패턴에 맞춰서 그런 것들에 관련된 제품들을 등록하시면 너무나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필리핀도요, 우리나라 콘텐츠 소비를 굉장히 많이 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실제로 구매로 이어졌던 K 콘텐츠 사례를 말씀드리면 오징어 게임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오징어 게임 2에 나왔던 제품들을 3 포스터로 이렇게 준비를 했네요. 하지만 여러분들께서는 찰떡같이 알아보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오징어 게임이라는 이 드라마가 전 세계적으로 물론 히트를 쳤어요.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은 건 맞았어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정말 동남아시아에서 인기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때 2에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5종 그 놀이 세트가 나오거든요. 진짜 실제로 이 5종 놀이 세트를 없어서 못 팔았었어요. 물론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이런 공기놀이 같은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진짜 우리나라에서 판매하고 있는 공깃돌이 없어질 만큼, 이제 동의날 만큼 엄청 잘 팔렸고요. 그리고 딱지치기 만드는 이게 있더라고요. 패키지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게 엄청나게 또 판매가 불티나게 팔렸어요, 진짜로. 그리고 제기차기에 이 제기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트를 구매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고요. 이거 외적으로도 이거에 관련된 피규어라든가 굿즈라던가 이런 제품들이 굉장히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그런데 필리핀에서 이걸 준비한 이유는 뭐겠어요? 네, 실제로 필리핀에서 굉장히 구매율이 높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가져왔던 겁니다. 그리고 네, 여기서 잠깐 잠깐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동남아시아 판매를 할 때
가장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고 이거에 대한 관심을 좀 갖고 있어야 되는 그 부분 중에 하나가 결제 방식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걸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히 COD라는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COD란 뭐냐면 캐시 온 딜리버리의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물건을 먼저 받고 그 자리에서 현금으로 바로 결제하는 방식을 COD라고 합니다. 우리의 뭐라고 해야 돼?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어떻게 돈을 안 줬는데 물건을 먼저 보내지? 이런 방식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문화 자체가 그럴 수밖에 없는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섬이 모여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진짜 오지에 있는 그런 분들은 아직도 은행 거래를 못하는 분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아직도 지금 2025년인데요. 2026년을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에 아직도 은행 거래 통장이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구매는 하고 싶은데 내가 정작 지금 당장 온라인으로 결제할 시스템이 없다 보니까 이제 방법을 구하다가 그 방법이 뭐냐? 현금을 나중에 지불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배송 방식을 이용을 합니다. 이게 과연 필리핀만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말레이시아라든가 필리핀, 베트남, 태국 이런 나라에서는 아직까지도 COD라는 이 현금으로 결제하는 시스템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조금 인지하시면 좀 이해하시기에 있어서 좀 편하실 거다. 정산에 있어서 좀 편하게 생각하실 수 있으실 거다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COD를 꼭 기억해 주시고요. 필리핀에서는 제가 추천하는 카테고리는 역시 뷰티, 그 다음에 굿즈, 그 다음에 건강기능식품입니다. 필리핀도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사실상 그 코로나 당시에는 면역력에 좋다는 홍삼이 엄청나게 판매가 됐었고요. 우리나라 KF94 마스크도 되게 많이 판매됐던 국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의료 관련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다시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뷰티가 가장 많은 그걸 차지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K 컨텐츠, K-팝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제 굿즈라던가 CD, DVD, 포토 앨범 등 이런 것들이 또 많이 판매가 되는 카테고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서 또 뜨고 있는 여러 가지 카테고리들이 있는데요. 식품, 모바일 액세서리, 그 다음에 펜용품, 영양식품, 바디케어 이런 것들이에요. 여기에서는 두 가지 더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 바로 식품. 간식류, 우리나라 K푸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영양식품이라든가 용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입니다. 필리핀도 자녀를 이제 많이 낳지 않아요. 어떤 계층이 중산층 계층이 자녀를 많이 낳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많이 안 낳는다는 거는 어떤 의미인가요? 자녀가 적으면 한 자녀에게 쓰는 돈의 비중이 더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좋은 거, 고급스러운 거, 아이한테 정말 좋은 영향을 주는 거 이런 것들을 많이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산층을 좀 겨냥하신다면 이러한 제품들도 눈여겨보시면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베트남입니다. 요즘에 우리나라가 또 엄청나게 많이 가죠. 베트남 많이 가고 있는데 베트남 사람들이 엄청 좋죠. 친절하고 너무 좋아요. 자, 동남아시아 이커머스 성장률은 지금 단연 1위를 달리고 있는 게 또 베트남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 그만큼 특히나 이제 한국 제품을 너무 사랑하는 데가 또 베트남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뷰티 브랜드 같은 경우가 총판으로 베트남에 이미 수출이 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은 우리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긍정적이다.
선호를 많이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같은 경우, 네, 저의 사심이 들어간 이 배경인데요. 우리나라 드라마를 굉장히 즐겨보는 국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동남아시아 내에서 넷플릭스 탑 10 중에 7편이 무려 한국 드라마다라는 그런 보고서 결과가 있어요. 그리고 모바일 서비스 사용 비율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여기도 약간 인플루언서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그런 경향이 좀 있고요. 또 소비 중심이 2030 세대라는 거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젊은 시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동남아 이커머스 성장률이 좀 높게 나타나는 국가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산층이 또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자녀 수도 지금 1명에서 2명이 중심이 되고 있고 아이에게 좋은 제품 소비 성향이 강하고 유아용품, 생활용품, 안전성을 중시하는 소비가 강합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중산층이 정말 많아지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도 약간 중산층을 좀 공략하는 그런 제품들을 조금 구성을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요. 지금 제가 이 베트남에서도 여러분들께 추천하는 카테고리는 이렇습니다. 현재 1위는 단연 뷰티고요. 이 뷰티가 계속 나오니까 좀 식상하시죠? 예, 하지만 그만큼 우리나라 K-뷰티가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굉장히 큰 자부심을 항상 느끼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베트남에서도 한국의 컨텐츠 소비량이 많다 보니까 굿즈라던가 피규어라던가 또 우리나라 CD, DVD 그리고 장난감이나 게임 종류 이런 것들이 잘 판매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여기에서는 주방용품이나 도구, 디퓨저, 식기류가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 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런 생활용품이라던가 뭔가 이런 식기류, 주방용품을 좀 판매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베트남을 좀 노려보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또 인기가 많은 카테고리에 속했고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카테고리는 이제 유아 의류, 유아용품, 그 다음에 여성 의류나 신발, 그다음 액세서리, 그다음 펫푸드 정도 되겠는데 여기에서도 틈새를 또 보자면 유아 의류나 여성 의류 쪽을 조금 추천을 더 드리고 싶어요. 특히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여기도 중산층이 많아지다 보니까 유아 용품에 관심이 많아졌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한국에서 제작한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을 좀 많이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렇게 포대기 있거든요. 이런 게 또 거기도 되게 잘 판매가 되고 있고 뭐 이런 그런 상품들이 또 있고요. 그래서 유아 의류 같은 경우 이제 재질이라던가 뭐 이런 우리나라에서 직접 제작한 이런 것들이 이제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이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패션에 모든 동남아시아는 다 관심이 많습니다. 사실은 관심이 많지만 조금 이제 경쟁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많이 언급을 안 해드린 건데 이제 여성 의류 신발 파시는 분들 좀 적극적으로 판매하시면 되게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바로 마지막은 태국입니다. 제가 태국과 베트남은 굉장히 짧게 준비했는데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나라 컨텐츠의 진심인 나라가 태국입니다. 왜 진심이라고 말씀드리냐면 자, 지난 오징어 게임 2026년도에 이 오징어 게임이 6월달 전이죠. 6월달 전에 죄송합니다. 작년에 작년에 있었어요. 12월 26일인가 그때 나왔어요. 시리즈 2가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왜냐면 그때 진짜 불티가 났었거든요. 그래서 많이 기억을 하는데 이 오징어 게임 2가 나왔을 당시에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행사 안 했거든요. 근데 태국에서는 방콕 무슨 강이지? 이 강에서 이 오징어 게임 코스프레가 열렸어요. 예. 이 왓 아룬 사원 앞에서 열렸대요. 이런 것들에 이렇게 할 정도로 한국 컨텐츠의 관심도가
그런 게 굉장히 높은 나라가 태국입니다. 그리고 태국은 정말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인플루언서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나라 중에 하나고요. 소비에 있어서 굉장히 그 남들의 그런 후기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치는 그런 국가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추천드리는 카테고리는 단연 1등은 당연히 뷰티고요. 그 다음에 굿즈, 그 다음에 케이스, 액세서리, 뭐 이런 그 웨어러블 디바이스, 그 핸드폰 용품이죠. 그 주변 기기들, 이런 것도 추천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말씀드렸다시피 뷰티는 이제 앞서서도 계속적으로 많이 언급을 했던 내용 중에 하나고, 여기에서 좀 특이사항은 이제 케이스나 뭐 이런 핸드폰 액세서리 종류 이런 것들이 조금 인기가 있다라는 거. 근데 이거는 좀 이제 판도가 많이 바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추천해드리는 카테고리 안에 음료나 건강기능식품, 그리고 여성 가방, 반려동물 건강관리용품 이런 것들을 제가 좀 넣었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음료가 사실 태국에서는 그 팔 수 있는 품목이 다양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음식, 식품이라고 하더라도 음료 종류, 뭐 간단한 차라던가 뭐 커피라던가 뭐 이런 것들만 판매가 가능하고,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도 판매가 약간 소극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태국에서 판매할 수 있는 것들은 대부분 이제 자파 쪽이라던가 아까 그 보여드렸던 굿즈나 포토 앨범, 뭐 케이스, 액세서리, 뭐 이런 핸드폰 주변 기기 용품들 이런 것들이 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베트남과 태국의 자료가 가장 적은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사실상 이 국가들에서는 판매할 수 있는 제품들이 좀 다양성이 조금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가 팔 수 있는 게 조금 줄어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게 준비했고, 아마 인도네시아는 지금 당장 팔 수 있는 게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제가 이거는 그 국가적으로다가 없는 그 판매가 조금 제한이 많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고, 어차피 여러분들은 상품을 등록하게 되면은 그 노출이 판매가 안 되는 건 노출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왕이면 노출을 시킬 수 있는 상품이 어떤 건지 좀 알아가시는 것도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이나 태국 같은 경우는 자파라던가 이런 것 쪽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준비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 같은 경우는 K-팝, K-뷰티, K-푸드 이런 것들을 조금 유념해 두시고 준비하시면은 더욱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열심히 한번 달려봤는데요.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나 오늘 좀 잘 도움이 됐던 것 같다 하시면은 숫자 5번 한번 눌러봐 주시겠어요? 와우. 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호응을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내용 중에 또 궁금한 내용이 있으셨다면 네, 말씀해 주시면 제가 또 Q&A 시간 잠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여담으로 좀 팁을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이제 뭘 판매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지만 지금 이왕 이 등록을 할 수 있는 그 기반이 다 마련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과감하게 등록하시는 걸 좀 추천을 많이 드립니다. 왜냐하면 일단 저 같은 일반적인 플랫폼 셀러 같은 경우는 뭐가 안 되고 뭐가 되고 이런 것들을 다 가려내서 좀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되면은 바로 노출을 해주고 안 되면 노출을 안 해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아도 얼마든지 상품 노출을 시켜서 동남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내 물건을 또 구매할 수 있게 만들 수가 있고요. 또 이렇게 구매한 제품들 여러분들이 부가세 환급 받으실 수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국내에서 판매를 하다 보면은 부가세 만만치 않게 내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부가세 환급을 받게 되면은 내가 내는 부가세
종가세가 좀 줄어드는 그런 효과를 보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내년부터는 여러분들이 이런 수출로 인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정부 자금들이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자금에 있어서 자금 확보에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해외 판매 도전하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강력하게 추천을 드린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도움이 되셨다고 호응을 해주시니까 제가 너무나 뿌듯합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네, 해주시면은 제가 성심성의껏 네,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너무 완벽하게 준비를 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부피가 큰 물건 추천하시나요? 라고 네버님이라고 읽겠습니다. 네, 네버님께서 부피가 큰 물건 추천하냐고 저한테 질문을 드디어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해외 판매는 부피가 큰 건 추천하지 않는데요. 네, 그 부피가 크면은 그만큼 배송비가 커요. 근데 여러분들은 배송비를 여러분들이 내시는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그 구매자가 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랑은 상관없지만 물건값은 상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부피가 작은 제품, 사실 큰 제품보다는 부피가 좀 작은 거, 무거운 것보다는 가벼운 걸 추천해 드리는 거 맞습니다. 왜냐하면 해외 배송이기 때문에 배송료가 좀 크게 나올 수 있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부피가 큰 물건은 좀 추천은 하진 않고요. 어차피 우리가 해외로 보낼 수 있는 규격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부피가 큰 건 안 된다. 조금 지양했으면 좋겠어요. 해외 판매에서도 국내 브랜드를 지재권 신고가 맞나요? 지재권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저를 찾아오세요. 네, 사실 지재권은 지켜줘야 되는 게 맞고요. 신고가 들어가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예, 근데 우리나라처럼 굉장히 타이트하진 않다라고는 알고 있습니다. 예, 그거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언제든 제 유튜브 스테비TV 찾아오셔가지고 질문을 해주시면 그 단톡방도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거기서 질문해 주시면 정말 더 자세하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은 그러면 여기에서 마무리된 걸까요? 예, 우리가 오늘 준비된 저에게 할당된 시간은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는 것 같고요, 여러분. 또 기회가 된다면 또 만나서 더 많은 이야기들, 더 많은 내용들 또 전달해드리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서 이렇게 저의 강의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해외 판매 여러분 항상 기회는 열려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화이팅 하시고 저는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